안녕하세요. 걷는 풍부입니다. 와, 오늘은 날씨가 하나도 안 추워요. 예. 하나도 춥지 않은 가운데, 다만 지금 시간이 6시 9분. 와, 어둡네요. 해가 전혀 뜨지 않았어요. 해가 지금 저 동쪽, 약간 저 야산 밑에 가려져 있죠. 살짝 뭐 서광이 비춰오긴 하는데요. 제가 일어나는 아침, 역대급 어두운 이런 하늘에서 지금 걷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는데요. 그렇게 일찍 나온 것도 아니죠. 뭐 이제 6시 10분이니까 주변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어두운 것 같아요, 실제는. 좀 비 소식이 있다고 오늘 들었는데, 다행히 비는 안 오고요. 걷기에는 딱 좋은 날씨입니다. 또 웬만하면 다 좋은 날씨죠, 저한테는. 비가 와도 이제 걷기로 했기 때문에. 약간 상남자 마인드. 저는 나중에 이제 한겨울에 엄청 추운 날씨에 딱 눈이 내렸을 때, 눈이 또 심지어 쌓였을 때, 거기를 한번 걷고 싶은 거. 그때도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계실지. 아마 집에서 그러겠죠.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제발 좀 나가지 마세요. 싫다. 나 걷는 게 낙인데 왜 못 걷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아들, 딸이 이제 또는 며느리가 그럼 좀 낮에 나가세요. 낮에 나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어두울 때 나가서 넘어지거나 해서 다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아니다. 난 늘 해오던 걸 해야 한다. 아침에 걸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그러세요. 그럼 나가세요. 좀 이런 부산이요? 부산이 눈이 좀 안 오지 않나요? 부산은 지난번에 최근에 눈이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은데, 완전 예외적으로. 왜요? 부산 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산국제영화제 가시려고요? 어이구야, 진짜 부산국제영화제 좋죠. 거기 그거 있어요. 누구냐, 계속 막 며칠 동안 막 사회 본다던데, 송중기하고 박소담인가? 부산 근처라고 제가. 그래서. 근데 뭐 부산하고 그렇게 뭐 관계는 없습니다. 네. 부산 저도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가요. 제가 부산 출신이긴 한데, 지금 부산에 뭐 자주 가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서울을 더 자주 가지 않나 생각해보면. 서울과 부산 따졌을 땐 서울을 더 자주 가는 느낌인데, 한 번씩. 근데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남포동 극장가에서 와, 그 영화 상영하고 영화 배우들도 그쪽에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막 보기도 하고, 희한하게 또 제 친구들이 하나같이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막 시험 기간에 가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그 당시 공부보다는 영화였거든요. 제가 좀 부추긴 측면도 있긴 한데, 야, 영화 보러 가고, 야, 이거 부산국제영화제인데 이거 안 가면 되겠냐, 막 그런 얘기하고. 그 당시 진짜 우리의 관심사는 그거였어요. 영화, 그 다음에 농구. 농구 좋아하십니까? 농구, 바스켓볼. 90년대가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절정기, 농구에 있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 농구의 최고의 절정기는 90년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승부. 마지막 승부도 하나의 이제 최고의 농구의 시대를 만든 하나의 계기가 되죠. 마지막 승부. 또 뭐 있게요? 아, 80년대 박찬숙 선수요. 박찬숙 선수 하면 진짜 옛날 그 시절에는 웬만한 남자 농구 선수들보다 유명하지 않았나요? 박찬숙 선수 키 엄청 크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박찬숙 선수는 그 시대의 어떤 최고의 농구 시대를 이끄는 거는 아니죠. 이끌었던 건 아니죠.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일단 좀 살살 얘기해 드릴게요. 좀 약한 거부터, 작은 거부터. 슬램덩크. 슬램덩크가 작은 요인이냐고요? 조금 상대적으로는 작은 요인이에요. 마지막 승부, 슬램덩크. 90년대 슬램덩크 있었죠? 강백호, 서태웅, 뭐 최치수, 윤대혁, 모르는 사람들 없죠. 그러니까 그 만화가 나오고 나서 몇십 년이 있다가도 그거를 새롭게 읽는 그런 독자층이 있고요. 마지막 승부하고 슬램덩크 붐이 있었죠. 또 작은 요인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 당시에 농구 대잔치, 한국의 농구 대잔치. 농구 대잔치가 있었잖아요. 한국이 농구 리그가 있었는데 프로가 아니었어요. 그때 약간 세미 프로 같은 느낌? 아시나요? 그 당시 유명했던 선수, 현대의 이충희 선수, 그 다음에 기아의 당연히 허재 선수, 허재, 강동희, 김유택, 허동택 트리오. 그 다음에 참 아쉽게도 지금은 생존해 있지 못하지만 그 당시 컴퓨터 슈터 아세요? 컴퓨터 슈터. 삼성의 김현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포진돼 있었거든요. 그냥 막말로 그 뭔가요, 한국 그 프로 농구 출범이 박창숙 시절에도 어깨동무에, 아이고야, 그거는 진짜 역사네요. 제가 거기까지는 좀 섭렵을 못한 것 같아요. 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형님이
좀 한 수 위십니다. 어깨동무의 농구 만화. 와, 그 혹시 제목 아세요? 아니면 뭐 작가 이름? 슬램덩크 이전에 어깨동무는 한국 그 만화 잡지잖아요. 어깨동무면 그럼 한국 작가가 만든 다 잊었어. 예. 그런데 뭐 좋습니다. 뭐 만화 뭐 그 전에 야구 만화도 있었고 뭐 무슨 복싱 만화도 있고 많잖아요. 스포츠 만화는. 야구 만화니까 갑자기 또 그거 생각나네. 내 이름은 독거타 가세요? 새소년 소년중앙 이런 것도 있었잖아. 소년중앙 예전에 한 80년대 같은데 소년중앙 있었고, 그 후에는 진짜 완전 만화책, 약간 더 대중성 있는 만화책, 완성도도 올라가고 소년 챔프 같은 거 나왔고. 소년 챔프 아세요? 소년 챔프 한국에서 유행하던 소년 챔프에 아마 그 당시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슬램덩크가 연재가 됐을 거예요. 일본하고 동시에. 하이틴은 약간 청소년 좀 어떤 그 여학생들이 많이 보던 그런 잡지 아니었던가요? 하이틴? 좀 그런 기억으로 있긴 한데. 하여튼 간에 어깨동무는 그냥 컨셉 자체가 약간 종합 잡지네요. 그러니까 청소년 어린이들 좀 많이 보는, 그냥 일반 그냥 완전 만화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읽을 거리를 이제 제공해 주면서 같이 만화도 이제 들어있고. 맞아요. 그런 컨셉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 불현듯 근데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제 생각에도 기존에 막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잡지들이 많았거든요. 읽을 거리들 많은 잡지들. 그런데 그게 점점 변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만화 위주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만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만화 그 분량을 늘리는 거예요, 잡지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냥 만화책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아까 농구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90년대 농구 붐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한국에서 농구 붐이 일어난 계기는 세 가지 측면. 첫 번째,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 워낙에 인기가 많았죠. 그때 출연자 누굽니까? 그때 그 당시에 레전드 배우들 있잖아요. 전 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주인공은 장동건, 손지창, 그 다음에 이종원, 그 다음 허준호도 나왔었죠. 허준호 배우들 그렇게 나왔죠. 그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막 농구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은하 배우의 데뷔작이었다. 정답입니다. 심은하 배우의 데뷔작. 그 다음에 이상하 배우도 나왔었죠. 그때 심은하 친구로 나왔었어요. 90년대 초 아니었습니까? 그때 대략 한 91년도 90년도 아니면 91년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 농구 붐을 일으켰죠. 마지막 승부 장면 하나하나가 보면은 극적인 장면들 많거든요. 94년도인가요? 그때가? 94년도 좀 그랬었나? 예, 대략 한 90년대 초반, 초중반 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가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농구에 관한 모든 거를 좀 풀어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막 보이거든요. 한국 농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거를 그 당시에 취재를 좀 잘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나 제작진이 농구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제작진이었다는 거죠. 딱 하나 특정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난투극 아세요? 난투극. 우리 그 한국 농구 대잔치에서 보면은
간혹 난투극이 있었어요. 간혹. 옛날에는 더 심했거든요. 요즘에는 약간 그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그 선수들끼리 싸우거나 폭력을 쓰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막 제재를 강력하게 하잖아요. 마치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경기 못 나온다, 너 선수 옷 벗어야 된다. 그래서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한 80년대 90년대 선수들끼리 치고받고 했다는 거죠. 야구로 따지면 벤치 클리어링 비슷하게. 농구 선수들 얼마나 막 사이즈도 크고 막 키도 크고 덩치 크고 막 그렇잖아요. 되게 무시무시하거든요. NBA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허재 선수하고, 허재가 그때 기아였죠. 기아고 그 다음에 현대, 또 현대가 양대 산맥이었잖아요. 현대의 김성욱 선수였던가요? 김성욱 선수. 이름이 조금 가물가물하네요. 좀 오래된 일이라서. 그 두 선수가 막 붙잡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거 봤었거든요. 근데 뒷이야기 또 들어보면 그 두 선수가 그렇게 또 친하다고. 친한 선수끼리 막 경기에서는 그냥 막 경쟁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마지막 승부가 좀 담아낸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때 엄청 싸우죠. 그 장동건이 있는 팀이 있고 또 손지창이 있는 팀이 있는데, 그 두 팀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난투극. 그런 걸 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열광하지. 그때 시청률이 엄청 높았을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들 나올 때.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의 그 견인 효과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고, 마지막 승부 붐으로 학교의 남학생들, 다른 스포츠 거의 안 했죠. 원래는 축구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냥 제일 하기 쉬운 게 축구인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큼은 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심할 때 그거 상상하면서, 그거 기억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약간 좀 그런 거고. 하여튼 그 당시에 그 농구 붐을, 학생들의 농구 붐, 학생들 뿐만인가요? 어른들도 농구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승부 하나로도 그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또 뭐가 있었냐? 슬램덩크. 와, 슬램덩크라는 일본 만화, 이노우에 다케이코라는 그 작가 있잖아요. 슬램덩크 이후에 베가본드라는 또 만화도 그렸는데, 이 작가는 좀 남달라요. 진짜 저는 만화에서 좀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냥 정말로 이게 단순한 얘기인데, 정말로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림을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그리느냐, 그게 독자가 이제 몰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하잖아요. 그림이 참 좋죠. 강백호 그 머리카락 그 섬세하게 한 올 한 올 표현한 거, 그 서태웅 되게 그 시크한 표정, 채치수 그 우락부락한 그 얼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토리라인, 탄탄한 스토리라인, 완전 레전드급 스토리라인. 딱 그러잖아요. 여주인공 누구예요? 최소연 딱 나와가지고 강백호의 그 큰 키를 보더니 키가 188이잖아요 188인 강백호를 딱 이렇게 위로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서 한마디, 결정적 한마디, 강백호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 뭐였게요? 농구 좋아하세요? 딱 쳐다보면서 농구 좋아하세요? 농구 좋아하세요 한마디. 키가 최소연은 그래도 오빠가 채치수라서 조금 키가 큰데, 많아. 자, 농구 좋아하세요?
만약에 슬램덩크를 안 보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거 슬램덩크 완성판 뭐 해가지고 요즘에 막 발매되고 또 판매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충분히 소장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전체 그 권수로 한 40권 되나요? 저는 슬램덩크 2가 나올 거라고, 시즌 2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안 나왔거든요. 지금 거의 뭐 한 20년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시즌 2 나오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슬램덩크라는 그런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그런 일본 만화가 있었고요. 너무 그 정서가 정말로 농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그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선의의 경쟁들, 그런 걸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두 번째 슬램덩크, 세 번째가 농구 대잔치. 농구 대잔치가 와, 프로 농구로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 정도의 박진감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서장훈 선수 있잖아요. 한국 농구 항상 소개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의 국보급 센터 서장훈. 서장훈 선수가 처음부터 프로리그에서 뛴 게 아니고 농구 대잔치에서, 그 당시에는 대학들이 같이 참여하잖아요. 연세대, 유명했던 게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그 다음 한양대. 한양대도 유명한 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추승균 선수였던가요? 슈터. 한국에는 슈터들이 뛰어나죠. 왜냐면 피지컬이 좀 약하니까 슛이 강하죠, 한국 선수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나와가지고 그냥 무한 경쟁하는 거예요. 그냥 몸싸움 막 심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열광하죠. 소녀 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거 아시죠? 응답하라 1994 보면은 94년도 농구 대잔치 시절에 그 여주인공이 보면은 막 이상민, 서장훈 이런 선수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자기 그 응답하라 1994 보면은 자기 막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막 고생하는데도 디스크를 딱 안고 가는 거예요, 경기장에. 농구 코트 가가지고 막 이상민 얼굴 보려고 막 가고 막 그런 장면을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농구 대잔치가 얼마나 붐이었는지. 그것도 하나의 이제 요소로 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세 가지는 다소 자그마한 농구 붐을 일으키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과연 어떤 근거로 이딴 소리를 하는 걸까요? 마지막 승부, 슬램덩크, 농구 대잔치, 이 강력한 세 개가 세 가지의 그 당시 농구 붐을 일으켰던 주역들인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요인이 한 가지가 있었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뭘까요? 바로 같은 세대를 살아도 그런 걸. 아니, 좋아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진짜 학교 다닐 때만 그 농구로 살았거든요. 농구 플러스 영화. 저는 한국의 농구 붐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마이클 조던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한 지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농구인들의 존경을 받는 선수. 아, 제가 키가 크냐고. 키 별로 안 큽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막 많이 나가서 이제 살을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한 1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몸무게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90kg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딱 이렇게 말씀해요. 농구는 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느냐? 농구에 대한 센스, 농구 센스 플러스 농구 열정. 아,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농구는 포지션이 많잖아요. 만약에 키가 좀 작아서 골밑 싸움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외곽으로 나오면 됩니다. 외곽 슈터 또는 포인트 가드. 맞죠?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사실은 키가 크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198이에요. 키가 1m 98cm인데 포지션 슈팅 가드. 마이클 조던 하면은 이제 농구의 황제, 뭐 농구의 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이키 대주주로 이제 잘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농구 관련 행사 있으면은 막 이렇게 약간 농구 원로 비슷하게 이제 나와가지고 막 참여하고. 저번에 그거 혹시 보셨어요? 언제였죠? 2년 전이었던가요? 코비 브라이언트 아세요? 코비 브라이언트. 또 우리 시대를 풍미했던 그 강력한 또 LA 레이커스의 영구 결번 코비 브라이언트. 아니, 코비 브라이언트 모르세요? 마이클 조던의 뒤를 잇는 차세대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런데 코비 브라이언트도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언급을 드리냐면 헬기 사고, 그러니까 코비 브라이언트 전용 헬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고로 사망했어요. 2년 전인가 그래요. 마이클 조던 경기도 못 보신 것 같다고요? 그러면은 뭐 마이클 조던 모르시면 코비 브라이언트는 좀 당연히 모르시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코비 브라이언트도 제가 좋아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좀 젊은 나이로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 추모식을 했는데 거기서 마이클 조던이 나와가지고 추모를 하면서 막 눈물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 어렸을 때 참 그렇게 그 경기를 막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막 보고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사망했다는 소식 듣고, 그 마이클 조던이 또 거기 추모하면서 그렇게 울고 이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비 브라이언트를 막 기억하면서 막 이러면서, 마이클 조던의 그 농구 스타일하고 좀 많이 비슷했거든요. 코비 브라이언트도 포지션도 슈팅 가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라는 그런 선수는 제가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각 스포츠 분야별로 말이죠. 스포츠 분야별로 되게 뛰어난 선수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뭐 테니스에도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테니스에 뭐 조코비치, 응? 조코비치라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샤라포바 같은 선수들, 예?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뭐 그 뭡니까, 육상에서 100m 달리기 우사인 볼트 같은 선수들,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은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분야 좋아하는 스포츠들이 많겠죠. 또 뭐 유럽 쪽에서는 그쪽에서 유명한 선수들 있을 거고.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마이클 조던, 전 세계 어떤 스포츠를 견주더라도 전체 스포츠에서의 가장 유명한 선수, 가장 뛰어난 선수 마이클 조던. 그냥 그 이름 한마디, 마이클 조던. 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선수죠. 마이클 조던이 그때 이제 루키로 나오던 시절, 마이클 조던이 그 80년대 한 중반쯤에 데뷔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도 훌륭한 선수들 많았거든요. 특히 매직 존슨, 레리 버드, 매직 존슨, 이런 선수들. 매직, 이름에 매직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바꾼 이름이긴 하지만. 그런 선수들이 마이클 조던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런 농구의 황제가 이제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잊을 수가 없죠. 넷플릭스 보면은 그거 있어요. 제가 또 넷플릭스 또 매니아 아닙니까? 마이클 조던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라스트 댄스라고 해가지고, 은퇴하고 난 뒤에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지나왔던 역사를 이제 돌아보는 거거든요. 농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심지어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 그냥 순탄한 길만 걸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게 스토리텔링이 참 엄청난 게, 마이클 조던도 중간에 농구를 하다가 한창 절정기 시절에 말이죠, 아버지가 어떤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농구를 은퇴를 해요. 그 잘 뛰던 시절에 9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농구를 은퇴를 합니다. 와, 이거 뭐냐 싶죠.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한 명 한 명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좀 관찰을 하는데, 그 선수가 은퇴한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의 초상집 분위기예요. 저도 당시에 좀 그랬거든요. 뭐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충분히 그 농구계에서 자기 할 거를 모든 걸 다 하고, 이제 뭐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뭐 이제 난 지도자로 가겠다, 뭐 하겠다 해가지고 은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은퇴하는 거야. 최고의 시절에 은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됐다, 농구는 뭐 여기까지 할게.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총격을 당했던 것 같아요. 어떤 강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슨 교통사고나 이게 아니고, 밝혀진 바로는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더 슬프죠. 그게 아들이 마이클 조던인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냐고. 그러니까 좀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한편으로 이해도 되면서 한편으로 너무 아쉽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런데 다시 돌아오거든요. 웃기는 게, 그 은퇴했던 그 한 몇 년간의 시간에 다른 뭐 스포츠 선수로 활동을 해요. 뭐냐, 연예인 엘튼 존. 엘튼 존 좋아하셨다고요?
아, 엘튼 존이 거의 뭐 그거 아닌가요? 그 음악성이 엄청나가지고 막 그냥 악기 아니에요? 살아있는 악기. 엘튼 존. 그 싱어송라이터 진짜 세계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엘튼 존. 80년대 90년대 아니 뭐 그때뿐인가요? 2000년대 2000 엘튼 존 그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슈퍼스타들이 있죠. 엘튼. 그러니까 그 전에 엘튼 존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최근에 나온 영화 엘튼 존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전에 프레디 머큐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또 있었죠. 보헤미안 랩소디. 그거 나오고 바로 또 95년 전까지의 엘튼 존이요. 어이구야. 거의 뭐 역사의 산증인. 말씀드리는 순간 근데 비가 조금씩 또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비는 제 발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지나가시고 라이온킹이 언제였죠? 한 95년도가 라이온킹인가요? 라이온킹 그 노래 좋은데. 갑자기 생각났다. 로켓맨이죠. 로켓맨. 엘튼 존 나왔던 영화. 약간 라이온킹 이후에 좀 나온 노래들 보면 약간 대중성이 더 강해지죠. 맞죠?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예술성, 대중성을 놓고 봤을 때 조금 예술성이 더 강한 거를 더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만의 어떤 음악,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고 딱 그 엘튼 존 본인만이 진짜 낼 수 있는 그런 멜로디, 목소리. 그러세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렇죠. 딱 이제 좀 어렸을 때 우리가 항상 겉모습 보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노래 잘하고 무슨 뭐 그런 예술성 겸비하고 잘 만들고 해도 딱 사람 봤는데 이 사람 별로네 하면은 좀 인기가 시들해져요. 좀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뛰어넘는 그런 가수들이 또 있긴 해요. 그런 거를 뛰어넘는 가수들이 있어요. 진짜 그 노래 자체의 완성도로 그냥 해버리는 가수들도 있긴 한데 엘튼 존도 그 중에 한 명 아닌가요? 그러니까 엘튼 존 자체가 너무나도 막 강력하잖아. 저는 그거 영화적으로 저는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로켓맨도 보긴 했는데 뭐 배우도 연기 잘하고 하지만 보헤미안 랩소디만큼의 그런 어떤 파급력 이런 건 좀 없었다고 할까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좀 배치를 되게 잘한 것 같거든요. 영화 자체를 스토리 라인을 잘 잡은 것 같아. 그게 뭐 복잡하지도 않은데 딱 퀸의 일대기를 싹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서
목소리는 상남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목소리도 상남자고 뭔가 음악적으로도 약간 상남자적인 기운이 나오는데 그 내면에는 막 여성스러움이 있고, 저는 약간 프레디 머큐리도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엘튼 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시네요. 예전에 그거 저는 생각나요. 뭐지? 그러니까 계속 프레디 머큐리 말씀을 드리는 게,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하고 나서 그 추모하면서 그런 공연을 했던 것 같거든요. 추모 공연을 옛날에 90년대에 했는데, 그때 엘튼 존하고 조지 마이클이 같이 나와가지고 노래했었거든요. 생각난다. 그때 그 당시 생각나요. 다른 건 생각 잘 안 나는데 그 노래 있죠. Don't let the sun go down, 뭐 이거 있잖아요. 둘이서 열창하는데 와, 진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 둘도 레전드 가수들이잖아요. 그거를 실시간은 아니고 그 공연한 실황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전이죠.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도 저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프레디 머큐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알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2시의 데이트 아니겠어요?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또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전 근데 솔직히 좀 약간 좀 이렇긴 해요. 제가 막 뭐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나오기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곡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물론 퀸의 대표곡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약간 황당한 측면이 있잖아요. 솔직히 갑자기 막 오페라가 나오고 막 락이 나오고 막 기타 솔로 나오고, 뭐 그렇게 원래 음악이 이어지긴 하지만, 그런데 완성도 있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맞는데 그 당시에는 그 자연스러움조차도 너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완성도잖아요. 프레디 머큐리 그냥 뭐 몸이 악기죠. 그 사람도, 프레디 머큐리도. 그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 그러니까 딱 진짜 상남자 아니에요? 프레디 머큐리가 운동 뭐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복싱했어요, 복싱.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공연하면서 막 권투 요거 잼 날리는 막 신용하면서 막 춤추잖아요. 근데 그런 내면은 막 여성스러움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거.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이런 거 들어보면은 진짜 어떤 감성인지 알 수 있잖아요. 프레디 머큐리. 나나나나. 와, 진짜 좀 감동적이었던 게 딱 프레디 머큐리 그러냐.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라라나 막 이러면은 관객들이 따라 불러. 관중들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그러니까 약간 예술가들, 아티스트들 보면은 조금
그런 완전 극단적인 면을 다 갖추면서 거기서 어떤 조화를 이렇게 취하고 막 이러는 거,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되게 진짜 뛰어난 아티스트들을 보면,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양쪽 측면을. 인간의 본성이 진짜, 그거를 잘 이렇게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좀 그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완성도라든지 그런 의미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부여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가 예전에, 물론 엘튼 존 좋아하시지만, 저는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좀 기력도 잃게 되고 막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막 노래하려고 하잖아요. 공연하려고 하잖아요. 전 그것도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프레디 머큐리가 자기를 칭할 때, 프레디 머큐리가 자기를 뭐라고 칭하는지 아세요? 싱어라고 안 하더라고요. I'm a singer 이게 아니고 I'm a performer요. performer. 공연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라이브를 추구를 하는 거죠. 그냥 막 얼굴 없는 가수, 막 몸도 힘들고 이러면은 그냥 음반으로만 이렇게 내고 할 것도 같은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그 어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계속 공연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전에 그 92년도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있었잖아요. 92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프레디 머큐리가 그 올림픽 주제곡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 바르셀로나를 주제로 해서 뭐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거의 거의 삶의 마지막 어떤 열정, 그걸 불살랐던 때였던 것 같아요. 92년도니까. 오, 차들이 쌩쌩 달리네요 이제. 근데 지금 좀 걷다 보면은, 제가 그 갤럭시 워치 이렇게 착용을 하고 가는데, 걸음수가 폰으로 잰 걸음수하고 갤럭시 워치 걸음수가 조금 달라요. 폰에는 한 6,500보 나오는데, 또 갤럭시 워치는 한 5,800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500보 이상 차이가 나네요. 왜 이러지? 갤럭시 워치가 좀 더 엄격하게 측정을 하나 본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도시인지 궁금해지신다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컨셉이 그겁니다. 신비주의 컨셉. 진짜 어르신들이 진짜 많다 여기. 요즘에 뭐 세종시에도 뭐 걷는 분들 많나요? 세종시? 당연히 많겠죠. 세종시 대도시니까. 와, 집 앞이
금강 좋죠. 한국의 4대 강 중에 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어르신들이 지금 무슨 보조기구 같은 거 가지고 나와서도 걷고. 유모차 같은 거 딱 이렇게. 경남이요? 경남 아닙니다. 와, 역시 닭 우는 소리. 새벽닭. 지금 이제 한 7시 되니까 와,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어르신들이 그거 이렇게 이제 촬영하면서 가고 이러면 쳐다보거든요. 간혹 막 뭐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고요. 요즘엔 근데 워낙 또 촬영 많이 하고 이러니까요. 비 오는데도, 비가 약간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이렇게 많이 걸으시네. 제가 진짜 한국의 거의 8도에 거의 다 살아본 것 같아요.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심지어 제주도는 잠깐. 약간 역마살인가? 그렇게도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와, 지금 오늘 좀 특이하게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걸어 다니네요. 저쪽에 늘상 또 보던 저 어르신 한 분 걸어오시고, 강아지 딱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충청도 예전에 세종에도 잠깐 좀 있었고요. 세종, 충청도 쪽에. 그리고 전라도 쪽은 그 어딥니까? 군산에 잠깐 있었고요. 강원도는 뭐 인제 뭐 이런 데 좀 있었고요. 특이하죠? 아, 군산 자주 가신다고요? 저는 자주는 안 가요. 한 번 나온 데는 잘 안 갑니다, 또. 아, 맛집도 많고. 젊은 좀 커플이 이쪽에 또 걸어오네요. 이게 커플이 걸어. 커플인지 뭐 누나랑 동생 사이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딱 오늘은 진짜 신기하게 주변에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꽤 많아요. 날씨가 약간 우중충하고 비가 좀 올 것 같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걷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농구 관련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 좀 많이 했네요. 특히 옛날 NBA 마이클 조던 시대를 좀 회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코비 브라이언트를 좀 추모를 하면서. 아, 점심 약속 있으시죠? 맛있는 아침 식사 그리고 점심 식사 그렇게 하시고,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건강한 하루를 이렇게 좀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이렇게 우리 걷는 풍부의 토크쇼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또 같은 시간에 찾아오니까요. 그때 들러주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빠이.